오늘 강의 목차 내용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목차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종목도 안내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는 이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관심도가 뭐가 가장 높냐면은 바로 이거입니다. 제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 관련돼서 움직이는 대북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 관련된 종목을 알려달라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업종, 두 가지 테마가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시세가 좋은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주들의 흐름과 이 대북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이 중장기적인 추이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북주를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이제 진입을 하실 때는 또 어떠한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넓은 추세 속에서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 추이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들의 2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 이제 연말서부터 2018년도 연초까지 제약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저도 이제 전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제약주들과 엄청나게 많은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을 소개시켜드렸고 고수익을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2차 파동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바이오주들, 오늘도 CMG 제약이라든지 뭐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2차 파동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2차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있다 하게 되면은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도 종목이 안내가 나가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실 바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이제 제약주 그리고 이제 대북주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은 제약주의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왜냐면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제약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지수의 분봉상 추이와 제약주 대표주라 할 수 있는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과 녹십자셀이라는 종목의 분봉상 추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주의 대표적인 종목, 또 재룡전기라는 종목과 또 대유라는 종목의 분봉상 추이를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제약주와 대북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도출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 일단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인데 1등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2등이 신라젠, 3등이 CJ ENM, 그리고 HLB,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 그리고 뭐 나노스,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코롱 티슈진, 이 순서대로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상위 10개 종목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 점선을 쳐드리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10개 중에 몇 개가 동그라미예요? 세보시게 되면은 6개입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제약바이오예요. 그 정도로 지금 코스닥의 상위 종목군들이 바이오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 자체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핵심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바이오주가 같이 상승을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지수의 움직임과 바이오의 움직임은 같이 움직여주는 현상이 나와주겠죠. 그 화면이 바로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의 분봉상 추이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은 시세 출발했는데 장 막판에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장 막판에 이제 떨어져 버리면서 하락하는 시세를 경험하셨을 텐데, 자, 이게 분봉상 추이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강세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어요. 네. 개장 직후 강세 분위기 9시부터 대략 한 10시 한 20분경까지 빨간색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갔고, 이때 당시 제약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 1시경 되게 되니까 저때 화살표 나와지는 자리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경서부터 지수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후장은 코스닥 지수가 약세 분위기, 그리고 장 끝나기 직전 3시서부터 30분 동안 살짝 올라간 다음에 마무리 종가를 그어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장 초반에 강세, 장 막판에는 약세, 전, 약, 후, 전강, 후, 약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예, 이 흐름이 제약주에 똑같이 나오게 돼요. 제약주의 대표적인 종목,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의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물론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코스피에 있지만 코스닥과 같이 움직입니다. 왜? 코스닥의 업종 자체가 제약업종이기 때문에 제약업종이 움직일 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움직입니다. 차트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개장한 직후입니다. 개장한 직후에 강세 분위기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한 10시 30분까지 양봉 캔들 계속 보여주면서 올라갑니다. 기분 좋은 상승세. 야, 이 기세로 가면 10만 원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후 1시에 아까 전에 코스닥 지수 하락하는 거 보셨죠? 예, 그거랑 동일하게 오후 1시가 진행되게 되니까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싹 다 내려가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장 끝나기 직전 30분 동안만 살짝 올라가주면서 91,100원에서 마감 종가를 그어줬습니다. 그렇죠? 예,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과 지금 같이 연동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한다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장의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하게 되면은 제약주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약주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선 엉뚱한 종목을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약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이 반드시 계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이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이제 녹십자셀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큰 시세를 또 보여준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추이도 아까 전에 보셨던 한미사이언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듯한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봐보세요. 아침장 개장합니다. 지수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지수 강세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상승합니다. 쭉 올라간 다음에 6만 원대 있었던 종목이 무려 8만 원대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쭉 올라간 다음에 횡보 하다가 저기 보이세요. 화살표 나와진 지역이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장 오후 1시경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전, 강, 후, 약 패턴으로 지수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 이꼴 제약주의 상승이라는 연결고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대북주의 흐름은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우리 북한 관련된 재료와 함께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종목 재룡전기입니다. 북으로 전기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대북 관련된 경협주로 많이 속해져 있죠.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장 분봉상 추이인데 흐름이 정반대예요. 자,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첫 번째 네모칸 진치어 그리고 오후 1시가 넘어간 이후에 주가 상승 추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예요. 지수가 어떻게 됐었죠? 개장 직후 강세였다가 장 끝나기 전에 박살나면서 하락해버렸죠. 자, 근데 이 종목은 반대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상승 출발한 종목이 장대 음봉을 일으키면서 밑으로 확 내려 꽂는 모습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1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그냥 횡보를 하다가 1시가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위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면서 시세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오후장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강세로 전환돼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수의 움직임하고 정반대예요. 그렇죠? 시장이 상승할 때 오히려 하락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쪽 비료 관련된 재료주로 대유라는 종목이 최근에 새롭게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 장에서 상승률을 가장 좋게 보여준 대북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첫 번째 네모칸 박스하고 두 번째 네모칸 박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도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떻죠? 첫 번째 개장 직후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음봉 캔들들이 많이 나와요. 10시 30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살짝 반등 줬다가 음봉이 여러 개 나와주면서 10시 30분까지 내려갑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은 올라갔어요. 시장이 오르는 동안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후 1시가 넘어가는 시점서부터는 시장이 수직으로 내려갔는데 그 수직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대유라는 종목은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상하죠, 그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대북 관련된 종목과 제약 관련된 종목이 거꾸로 나와주고 있고 대북 관련된 종목은 시장하고 역행하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데 제약과 관련된 종목은 시장하고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오늘 장에서 볼 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장세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걸로 전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또 보시게 되면은 제약주와 이제 대북주의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추이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보니까 어때요? 시장하고 역행하는 대북주, 시장하고 동행하는 제약주. 근데 만약에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제약주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죠? 만약에 시장이 안 좋고 계속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대북주 쪽으로 시세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이 추이가 중장기적으로 상방이냐 하방을이냐에 따라서 제약주를 선택할 것이냐 대북주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중장기 추이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방입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코스닥 지수는 상방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약주와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제약주는 시장의 상승세가 반등세가 계속 될 때마다 계속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홀딩이고요. 그리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눌려줄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눌림이 나오게 됩니다. 눌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놓고 나서 제약주를 택할 것인가 대북주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최근의 코스닥 지수의 이제 추이입니다. 주봉상 차트 화면이고요. 요 네모칸 점선 빨간색 체크해드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바로 최근 코스닥 지수가 6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9월 달에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락했던 원인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나오게 되면서 투자를 이제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을 붙게 되면은 이거 증시 이제 또 크게 혼돈에 찾아오게 되니까 좀 이따 하자라는 그런 추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쭉 빠져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1차 관세부가 2차 관세부가 3차 관세부가까지 하게 되면서 안 좋을 수 있는 악재 내용들이 시장에 나올 만큼 다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8월 16일서부터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시장 하락의 악재가 지금 현재 해소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나와서 약간 좀 쉬어가는 음봉 캔들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향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빠졌던 원인 자체가 해소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재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예전의 자리까지 회복한다 하게 되면은 위로 900선까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900포인트까지 회복하면서 올라가주는 시세가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약에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지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쫙 열어놓고 본 겁니다. 빨간 게 제약주들의 앞으로의 전망이고요. 밑에 파란색이 대북주의 앞으로의 중장기 추이 전망입니다. 저의 분석으로 통해서 본 전망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약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해주는 효과와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상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주가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은 올라간다고 해서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내일 모레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10거래일 연속 양봉 나오고 20거래일 연속 양봉 나오고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눌림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결을 만들면서 이제 파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으로 쭉 가지만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눌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눌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상방으로 가준다는 거죠. 900포인트를 향해서. 반대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추이가 하방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추이가 오늘 하락, 내일 하락, 내일 모레 하락, 그 다음날 하락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다.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이 나오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너무 많이 빠졌다 하게 되면 단기 상승이 나오고 또 떨어지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게 되면 단기 상승이 나오고 하면서 추이가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분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추이가 상방이기 때문에 중장기 홀딩을 하시면서 가져가야 되는 업군으로 보셔야 되겠고 대북주는 그러면 버리느냐? 아닙니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구간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언제? 시장이 눌려줄 때. 오늘처럼 장이 빠질 때. 오늘 장 빠지니까 대북주 오후 1시부터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 느낌으로 시장이 눌려주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줄 때마다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단기 상승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셔야지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제약주의 중장기적 추이는 상방 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뚝심으로 홀딩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종목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올 걸 예상이 되지만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많이 떨어졌다 시키면 한 번씩 단기 상승. 단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의 추이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죠? 장대음봉으로 한번 박살이 나졌을 때 거기서 반발 매수세를 노리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트랙을 다 같이 타는 거죠. 제약주의 중장기 추이 홀딩 그리고 대북주는 단기 상승에서만 짧게. 네. 그렇게 하시면서 넘어가시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이후서부터 연말까지 장세 굉장히 또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어차피 이제 주식을 하면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장세를 미리 판단하고 미리 전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맞춰서 포트를 운영하고 전략을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의 얘기가 내일에 바뀌고 내일의 얘기가 내일 모레에 바뀌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추석 연휴 이후에 장세된 부분을 이미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이 정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거는 단기 대응이 힘들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그날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괜찮습니다. 왜? 중장기적으로 추이가 상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 중에 2차 상승 파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안 좋았지만 해소되는 국면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세를 가져가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손실 날 때는 크게 손실 나고 수익 날 때는 쥐똥만치 수익이 나는 그런 개인 투자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봐야 되겠습니다. 제약주 중장기적 추이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2차 파동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상방,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례 종목을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녹십자 MS라는 종목 오늘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제약이에요. 자, 그리고 녹십자 셀 아까 전에 보셨죠? 마찬가지로 제약입니다. 그리고 CMG 제약 마찬가지로 제약입니다.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관리 종목이 해제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면서 슈팅이 나오게 되니까 같은 차병원 그룹주에 해당되는 CMG 제약이 상승 파동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죠.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 KPS 생명과학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어제장의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을 해줬고 오늘장의 추가 상승이 또 나와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죽었다가 이 파동에서 큰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2차 파동을 앞두고 있는 초입 종목들을 몇 개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그날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한 종목씩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면을 제가 이제 이 차트 화면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녹십자 MS라는 종목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녹십자 MS라는 종목의 월봉상 차트 화면 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월봉 강의 해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뭐 신기하다. 부터 시작을 해서 저 이거 화살표 만드는 것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러 번 봐봤었죠. 이 종목이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때 주가의 시세는 발생시키지 않고 그죠?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들었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큰 변곡이 나타났다. 시세는 일으키지 않으면서 거래량만 크게 변화하는 자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대로 큰 손이 입성했다, 큰 손이 등장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난다킴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제가 얘기해줬던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녹십자 MS가 한번 상승을 갔다 왔어요. 10,000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은 18,000원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영원히 상승한다?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어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차익 물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80%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여기서 또 빨간색 화살표가 또 등장을 하죠. 네,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거를 지워드리고 여기를 지워드리고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시세는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다 떨어지게 되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네, 이런 자리를 보셔야 된다고요. 왜? 녹십자 MS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아, 이 종목 굉장히 안 좋구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손절하기 바빠요. 시중에 물량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막 나온 물량을 누군가가 싹 쓸어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저가 매입에 나간 이 대량의 외수 거래가 들어온 자리는 큰 손의 등장, 대량의 거래량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주가를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빠지잖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더 안 빠지니까 뭐 주가는 위 아니면 아래지 않습니까? 아래로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는 거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나왔죠. 그래서 15,2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또 50% 이상의 상승 시세가 진행이 되었어요. 내일장에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뭐 17,000원, 18,000원 근처 가준다 하게 되면은 100% 이상 파동입니다. 2개월 만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1차 파동이 진행이 되었고 이때를 난다킴 패턴이다라고 제가 그 별명을 지어드렸었죠. 난다킴 패턴이 진행이 되고 싹 다 떨어진 다음에 재상승의 구간, 그죠? 재도약의 구간 때 진입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큰 손이 등장을 한다. 떴다박이라고 제가 가칭을 별명을 지어드렸죠. 네. 떴다박 패턴이 등장하고 나서 또 올라갑니다. 이게 2파동이에요. 1파가 진행이 되고 나서 다 떨어진 다음에 2파가 진행되는 모습. 지금 제약줄이 지금 다 거의 패턴이 이 구간대에 와 있습니다. 2파동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송이 한 해 진행될 때마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이 하나씩 급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녹십자임에서 놓치고 뭐도 놓치고 CM제약도 놓치고 뭐도 놓치고 다 놓친다 하게 되면은 이 장세도 끝나겠죠. 네.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이 파동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서 수익을 내줘야 될 때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를 놓친 다음에 여러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 급등해가지고 고점 찍어버리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나도 제약주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시면서 투자자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그 방망이를 휘두르는 족족 그냥 뭐 스트라이크 아웃되는 겁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파동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녹십자 셀. 최근에 녹십자 시리즈들이 굉장히 이제 흐름들이 좋습니다.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봤었던 차트 흐름이죠. 봐보세요 여기. 여기도 빨간색 화살표. 보시게 되면은 주가의 추이가 시세의 변곡이 나타나지 않아요.
3만 원에서부터 2만 5천 원 사이 구간에 갇혀가지고 그냥 횡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관심 영역.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갑자기 대량의 매입 거래량이 나온다. 이전의 거래량하고는 사이즈가 다르다. 아, 여기서 뭔가 대량의 매입 주차가 들어왔구나. 정보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저가에 나와 있는 물량을 싹 쓸어 담았다. 참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지표를 여기서 만들어준 다음에 대파동 시세가 시작을 합니다. 난다킴 패턴이라 설명해드렸죠. 똑같이 2만 5천 원에서부터 6만 5천 원까지 1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됩니다. 3만 원짜리 종목이 6만 원까지 가게 되면 100% 이상 파동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녹십자세를 여기서 사놓고서는 6만 원까지 홀딩했다 하게 되면 원금 회복이 거의 다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럴 수 있는 구간대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를 그냥 지나치죠. 왜? 아무도 관심이 없는 노관심 영역이니까. 근데 정보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그런 큰손 주체들은 저가권에서 싹쓸이 매입을 한 다음에 큰 시세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영원히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차익 매물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또 떨어져요. 하락합니다. 3만 5천 대까지 2분의 1 토막이 나버리죠. 자, 그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또 빨간색 화살표. 3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싸졌다. 이거는 리모델링해서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재차 들어갑니다. 2개월 동안 82,800원까지 상승했어요. 3만 5천 원대부터 82,800원까지 2파동이죠. 1파동이 여기서 강하게 진행이 되고 한참 떨어진 다음에 2파동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보다는 작은 게 일반적인데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오히려 더 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82,800원까지 쫙 올라가지고 되면서 굉장히 이제 고공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이런 느낌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CMG 제약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자, 이 종목도 2017년도 연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또 빨간색 화살표 등장하죠. 계속 떨어지다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구간대 장기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줍니다.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1파동이 진행이 되죠. 한 달 만에 올라갑니다. 몇 프로? 174%입니다. 이 장대양봉 이거 하나가 2017년도 11월 한 달 동안의 캔들인데 한 달 동안 174%가 올라가줬어요. 엄청나죠? 자, 174% 시세를 보여준 다음에 영원히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또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파란색 선 있는 자리까지 떨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000원 선에서 다시 제도약의 시세가 나오게 되고 오늘장에 또 급등. 자, 이렇게 되면서 4,000원대부터 6,500원까지 2파동이 또 진행이 되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약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이런 매매에 직접 나서라. 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실전 사례 종목으로 KPS 생명과학을 지난주 목요일 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장에 상한가 나오고 오늘 장에 떨어졌었는데 오늘 장에 또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줬죠. 자,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자, 여기 봐보세요. 4,500원, 5,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시세의 변화 없이 거래량만 크게 변화합니다.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난다킴 등장 이후에 대파동. 4,500원짜리 종목이 10,000원 이상 상승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영원히 올라간다? 아니다. 차익 물량 나오죠? 차익 물량 떨어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이 파란색 선 있는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되죠? 제도약의 구간 나오면서 2파동 진행. 4,700원짜리 종목이 7,0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50% 이상 상승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약주에 대한 이 반등 구간대에서 이 파동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한다 하게 되면은 그죠, 이 반대로 올라가주는 시세를 가져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샘플 종목을 몇 개 가져왔는데 현대약품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약품. 자, 현대약품이란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비슷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연반서부터 2018년 연초까지 9,000원까지 대파동이 진행이 되고 파란색 선 있는 자리까지 밀려온 다음에 더 이상 밀리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도약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는 크게 반응해주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약품 같은 종목이 샘플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종목은 사마제약이라는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제약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추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눈에 계속 익혀야 됩니다. 2017년도 연말 이때 거래량이 큰 변곡이 찾아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죠. 아무도 관심 없는 털려 있는 자리, 저점에서 바닥 잡고 있는 자리에서 거래 들어가고 시세 진행됩니다. 얼마까지? 14,000원짜리 종목이 35,000원까지 고공행진합니다. 1파동이 진행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파란색 선이 있는 자리까지. 자, 내려오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밀려요. 그러더니 제도약 영역의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이렇게 보합의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죠. 네, 아직 충분히 이 파동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추이에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위로 열어놓고 있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약품, 사마제약이 실전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종목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약주 중에 한 종목인데 사마제약과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약품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만 부어준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